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세라믹 매트리얼의 본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고의 목적의 그런 그 강의라기보다는 원장님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지르코니아 본딩에서 우리가 러프니스가 왜 중요한지 그 이론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장석계 도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석계 도제의 원리와 PFM도 비슷하고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어떻게 이제 진화되고 있느냐, 본딩에서 진화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번 7월 말에 있는 그 대한치과 보철학회에서도 제가 유사한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 그때는 과학적인 그 백데이터를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중요한 키포인트만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장석계 도제입니다. 장석계 도제. 자, 도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장석계 도제와 폴리크리스탈라인, 즉 지르코니아. 누가 이렇게 웃으시죠?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가 벌써 이렇게 재밌나요? 자, 장석계 도제가 있고요. 장석계 도제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장석계 아니면은 이제 지르코니아다.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펠드스파 글래스는 장석계 도제인데요. 장석계 도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리창입니다. 유리입니다. 유리. 글래스라고 하죠. 유리. 그래서 우리가 잘 깨져요, 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석계 도제는 주로 뭐 이렇게 라미네이트나 그다음에 그 예전부터 나오는 PFM 아시죠? PFM의 그 비니어 재료로서 많이 썼었죠. 기공사 선생님들이 붓으로 이렇게 리퀴드하고 파우더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만드는 그런 장석계 도제입니다. 그래서 장석계 도제란 말을 제가 수십 번 말할 건데요. 글래스 세라믹인 장석계 도제는 강도가 60에서 70메가파스칼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방에 아주 단단한 메탈이나 혹은 코어를 넣어야 돼요. 아니면 깨져버려요. 너무 잘 깨지기 때문에 아주 약한 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티클 필드 글래시즈라는 거 있는데요. 자, 파티클이라는 게 이 파티클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도 장석계 도제입니다. 장석계 도제인데 류사이트나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나 알루미나를 입자를 넣었어요. 하지만 얘도 뭐다? 장석계 도제입니다. 장석계 도제. 장석계 도제지만 차이가 뭐냐면은 내부에 이런 입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깨지는 속도가 느려요. 바로 안 깨지고 이렇게 타고 깨집니다. 이렇게 타고. 이런 식으로 타고 깨지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깨지죠. 그래서 장석계 도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맥스 같은 거. 이맥스 같은 게 파티클 필드 글래시즈입니다. 장석계 도제이지만 안에 어떤 입자가 들어가서 깨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 자, 하지만 장석계 도제다. 제가 지금 자꾸 왜 말하냐면은 장석계 도제와 비장석계 도제는 본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맥스 크라운인데, 자, 안에 보시면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래스가 이렇게 내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외의 지역에는 다 장석계 도제들이 들어차 있는 거죠. 장석계 도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파티클 필드 글래스는 우리가 그 파절 강도가 약 300에서 400 메가파스칼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높게 나오죠. 하지만 지르코니아가 1000 이상 나오거든요. 1000 이상 나오는 게 비하면 상당히 낮은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석계 도제는 애칭이 됩니다. 애칭이 됩니다. 애칭이. 어디에 애칭이 되냐면은 불산에 애칭이 됩니다. 불산. 자, 인산의 애칭은 안 됩니다. 인산은 사람 인자지 않습니까? 사람에 쓰는 거고, 덴틴이나 에나멜 등에 쓰는 거고요. 선생님들 죄송한데 마이크를 꼭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박수. 네, 박수 치는 건 좋은데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를 다 켜놓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힘드네요. 자, 장석계 도제는 애칭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은 장석계 도제가 애칭이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러프니스를 만듭니다. 러프니스를 만들죠. 자, 그리고 장석계 도제는 애칭이 되는데 지르코니아나 그런 폴리크리스탈라인은 애칭이 안 돼요. 자, 이게 폴리크리스탈라인 세라믹인데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 같은 애들은 아주 치밀한 입자들이 아주 치밀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애칭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하이 덴시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크랙이 진전돼도 잘 아시겠지만 테트라고날이 모놀리틱으로 바뀌면서 크랙이 진전되는 걸 막겠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예전에 이제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1500도씨 정도에서 신터링을 해야 돼요. 신터링을 하면서 신터링이 뭐냐면은 불에 한번 구워주는 겁니다. 불에 한번 구워주면은 20에서 30% 정도 수축을 하면서 아주 단단해지죠. 자, 이러한 지르코니아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 되고,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캐드캠으로만 지금 가공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3D 프린팅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덴탈 시멘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탈 시멘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멘트는 공사판에 쓰고 있는 시멘트입니다. 그죠? 자, 공사판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 시멘트를 게재합니다. 게재해서 케미칼, 화학적으로도 본딩이 되고 메케니컬하게도 본딩이 되는, 자, 기계적인 결합이죠. 기계적 결합도 가능하고 화학적 결합, 조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자, 근데 덴탈 시멘트라는 정의는 뭐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시멘트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이러한 그 화학적 결합과 기계적 결합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애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랩을 잘하는 거예요. 프랩을. 기계적인 결합이 아주 강하게만 돼 있으면 사실은 본딩을 어떤 걸 쓰든지 간에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학생 때 배웠듯이 아주 프레퍼레이션을 잘하면 이제 유지력이 아주 크게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철물들은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인 결합을 얻지 못하는 뭐 라미네이트도 있을 수 있고 메릴랜드 브릿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랩을 하더라도 이러한 코니칼처럼 이렇게 꽃갈콘처럼 이렇게 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저희가 본딩력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메케니컬한 기계적 결합 말고도 본딩력을 얻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 이 프리퍼레이션을 통해서 얻는 게 만약에 80이라면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면에서 얻는, 서피스에 얻는 게 20이고요. 기계적 결합이 80이라면 서피스에서 얻는 것이 20이고, 다시 서피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 기계적 결합은 러프니스에 생기는 거고 이게 약 80 정도 되고, 화학적 결합이 한 20 정도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0을 얻고자 한다면 기계적 결합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지르코니아나 모든 그 본딩 재료에서 화학적인 결합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화학적 결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냈는데 지르코니아에 있어서 기계적 결합은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그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이 이 라미네이터하고 비슷한 거죠. 이 여자분들 손톱에 이렇게 뭘 붙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붙일 때 하방에 엄청 단단한 시멘트를 씁니다. 저희 치과에서 쓰는 시멘트와 비슷한 시멘트를 사용하죠. 자, 이런 시멘트를 사용해야지 얘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크라운을 깎듯이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크라운을 씌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면대면 결합입니다. 면대면 결합. 따라서 이러한 결합에서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를 이용해 가지고 접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멘트의 선택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석계 도제와 아까 지르코니아 도제에 대해서 나눴는데 먼저 장석계 도제를 보도록 할게요. 장석계 도제. 자, 장석계 도제를 어떻게 붙이는지 원리를 아시게 되면 지르코니아도 원리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상황이죠. 다시 장석계 도제는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장석계 도제도 있을 수 있고 PFM에 올리는 그 비니어, 그 다음에 이맥스 크라운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전부 장석계 도제인데, 자, 이맥스 크라운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맥스라 상품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맥스 크라운 같은 것은 장석계 도제인데 파티클이 들어가 있다. 이런 파티클 입자들이 아주 강한 입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을 뚫고 파절되지 못합니다. 얘들을 타고 파절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강도가 증가되죠. 하지만 이 파티클들은 애칭이 되지 않는데
장석계 도제, 여기 이 부분, 이런 장석계 도제 부분들은 애칭이 됩니다. 애칭이. 어디에 애칭이 됩니까? 불산에 애칭이 됩니다. 불산. 인산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인턴 선생님이 애칭을 한다 그러니까 인산을 가져오더라고요. 인산은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덴틴이나 에나멜. 사람 인자라고 생각하세요. 인산. 하지만 도제는 불산에 애칭이 된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 그런 이러한 러프니스를 가지죠. 자, 그러면 어떠한 시멘트를 쓰는 것이 좋으냐? 자, 이 화장실에 보시면은 이런 타일들이 붙어 있죠. 옛날 집에는. 자, 타일들을 붙어 있는데 이 타일들을 붙이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멘트를 한 겹 바릅니다. 자, 시멘트를 한 겹 바르고 그 상방에 타일을 쳐서 이렇게 때려 박죠. 자,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오공본드를 쓴다든지 순간 접착제를 쓰는 게 아니고, 자, 이러한 단단한 시멘트를 바르고 나서 그 시멘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서 그 시멘트가 화학적 결합도 이룰 수가 있고 기계적 결합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약한 도자기는, 약한 글라스는, 장석계 도제는 반드시 하방에 단단한 물체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 아주 비싼 아파트죠. 우리 박 사장님이 사시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이런 외부차는 강력 본드칠을 한답니다. 외부 주차차는. 근데 외부차를 강력 접착제로 붙이면 차가 안 움직이나요? 이렇게 시멘트에 묻어버려야 되거든요. 면 대 면 접착에서는 시멘트로 묻어버려야지 얘가 접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거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멘트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레진 시멘트는 처음에 50 본드 같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판에 쓰는 그러한 시멘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 본드 같은 애를 어데시브 레진 시멘트라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공사판에 쓰는 시멘트를 컴포짓 레진 베이스 시멘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약한 애들 밑에는 반드시 얘를 써야 된다. 자, 혹여나 약하지 않더라도 면 대 면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왕이면 단단한 애들 쓰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저희 부산대학교에서 쓰는 토탈 애칭 시스템과 셀프 애칭 프라이머가 가지고 있는 셀프 애칭 시스템 두 가지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셀프 어데시브 레진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자,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베릴링크 2, 뭐 초이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공사판 시멘트입니다. 아주 단단한 시멘트죠. 공사판 시멘트는 단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표면에 어데시브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시멘트를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케미컬 본딩까지 얻을 수 있고요. 파나비아나 멀티링크 이런 애들은 50 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본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원장님들이 어떤 제품을 받았을 때 이게 컴포짓 레진 베이스인지 어데시브 레진 베이스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어데시브 레진 베이스는 따로 전 처치가 크게 필요하지 않는데 컴포짓 레진 시멘트는 단단한 대신에 전 처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셀프 어데시브 레진 시멘트가 있죠. 말 그대로 셀프 어데시브입니다. 저절로 붙는다. 즉 전 처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주로 쌤자 붙어 있는 애들, 퓨지쌤을 제외한 나머지 쌤자들, 유니쌤, G쌤 이런 쌤자들이 붙어 있는 것이 셀프 어데시브 레진 시멘트인데, 얘들은 강도가 이 공사판 시멘트와 비슷한 애들도 있고 50 본드와 또 비슷한 애들도 있습니다. 강도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제가 이걸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지르코니아 본딩도 마찬가지예요. 면대면 본딩에 있어서는 50 본드보다는 시멘트 계열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면대면으로 하려면은 혹시나 뭐 지르코니아로 라미네이트를 하신다 그러면은 50 본드보다는 강도가 센 시멘트 계열의 그 레진 베이스, 컴포짓 레진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멘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본드나 이런 걸로 설마 아직도 라미네이트를 붙이시는 분은 없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컴포짓 레진 베이스는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병원에 쓰는 것들인데 베리오링크, 넥서스, 초이스 이런 애들이 이제 컴포짓 레진 베이스 시멘트이고, 얘를 바르기 위해서는 전 처치를 하게 됩니다. 표면을 전 처치를 하게 되죠. 장석계 도제 표면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지르코니아 표면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시멘트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마이크도 안정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르코니아 본딩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장석계 도제에서 치과 의사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장석계 도제의 본딩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장석계 도제는 자, 불산에 애칭이 된다고 했습니다. 불산에 애칭이 됩니다. 자, 불산에 애칭을 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표면이 자, 이렇게 거칠어집니다. 자, 불산에 애칭을 하면은 자, 이게 5마이크로 바입니다. 5마이크로의 바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 크기가 5마이크로인데요. 약 2에서 3마이크로 정도의 러프니스를 가지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논문에 나온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석계 도제는 보통 불산에 애칭을 하는데 이맥스처럼 내부에 어떤 파티클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더 조금만 애칭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애들은 한참 애칭을 해야지 거칠기가 만들어지는데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나 뭐 그런 것들을 레인폴스 되어 있는 것들은 20초 미만의 아주 약간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애칭만 해주시면 바로 애칭이 됩니다. 자, 애칭을 하고 나서 지금 장석계 도제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장석계 도제, 펠드스파 도제, 장석계 도제. 장석계 도제는 애칭을 하고 나서 반드시 세라믹 프라이머를 발라야 됩니다. 혹은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라고도 말하죠. 자, 실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꼭 발라야 된다. 아, 장석계 도제는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바르는구나. 자, 이거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지르코니아에 바르시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석계 도제에만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발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MPS라고 하는 것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장석계 도제 표면은 친수성입니다. 친수성 표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물을 좋아해요, 되게. 물을 좋아하는데 레진은 뭡니까? 레진은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즉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붙겠습니까? 레진하고 붙지가 않는 거죠. 붙지가 않기 때문에 궤면에 MPS나 뭐 이런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발라줘야 됩니다. 이쪽에서 레진과 붙는 기고, 자, 여기 가수분해가 되면서 자, 에탄올이나 이런 거에 가수분해가 되면서 얘가 자, 실리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실라놀이라고 그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실라놀이 붙게 되는 거죠. 다시 그림을 여러분 어렵죠? 잘 다시 보겠습니다. 장석계 도제가 있는데, 장석계 도제는 이렇게 실리카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붙어 있고, 표면에 OH기를 달고 있어요. 자, 우리가 OH기를 달고 있으면 친수성 표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친수 표면입니다. 자, OH기를 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얘를 불산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F가 달라붙어요. 불산에서. F가 달라붙고, 불산에 의해서 친액성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얘를 뜯어버려요. 이렇게 반을 뚝뚝 나눠버려요. 왜냐면 F가 OH보다 실리카하고 SI하고 더 친하니까. 그래서 이 차이를 보시면은, 자, 불산 처리를 하면 제가 뭐가 증가된다 했습니까? 거칠기가 증가되고, 두 번째, OH기가 예를 들면 한 개였는데, OH가 두 개로 바뀌어요. 즉, OH기가 두 개가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산 처리를 하니까 거칠기도 증가되고, 더 친수성이 돼버렸네. 그죠? 물하고 더 반응을 잘하는 친수성 표면이 돼버립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자, 장석계 도제에서 이러한 반응들은 케미칼한 본딩을 이루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게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입니다.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가 반응을 하면은 붙어있던 OH기하고 반응을 해서 물이 나오고요.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본딩이 되고 이런 형상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게 뭐다?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발라주는 겁니다. 자, 발라주면서 R이 뭐냐면은 친수성 표면하고 얘가 붙어주고, R을 쭉 달아주면서 R기가 뭐냐면은 얘가 이제 레진하고 붙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진하고 이제 붙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바르지 않으면은 레진하고 붙지 않게 됩니다. 거칠기에 의해서만 그냥 붙게 되는 거고, 케미칼한 본등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맥스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불산 처리를 하고 나서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바르고 나서 와야 돼요. 기공소에서. 그렇게 해야지 입안에 넣어봤을 때 침하고 닿아도
소수성 표면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침이 안 붙어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기공소에서 기공사 선생님들이 불산 처리만 해서 가져왔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입안에 맞춰봤다. 맞춰보는 그 순간 장석계 도제 표면에는 침이 덕지덕지 붙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친수성 표면이니까. 소수성 표면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반드시 기공사 선생님들이 신랑 커플링 에이전트를 발랐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입안에 맞춰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은 맞춰보신 다음에 이제 인산으로 청소를 하고, 불산 아니고 인산으로 청소를 하고, 혹은 불산이 처치가 안 됐으면 불산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랑 커플링 에이전트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붙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뭔가요? 결국은 장석계 도제는 지금 본딩 메커니즘이 거의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더 오히려 스텝을 간소화하고 있고, 에칭과 불산 에칭과 프라이밍을 따로 하지 않고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재료도 이보클라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장석계 도제는 이제 이 스텝을 정형화되어 있는 이 스텝을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발전시키는 단계. 자,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도 똑같이 실리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실리카 베이스다. 자, 이 말은 반드시 조심해. 에칭이 가능하다. 에칭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르코니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르코니아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불산 처리가 안 돼요. 자, 불산 처리가 된다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하지만 불산 처리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농도의 불산을 특수한 장치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에칭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사실 뭐 논문들에서는 그냥 RMGI만 써라. 프레만 잘하고 무슨 지르코니아로 라미네이트를 하느냐.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이건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러프니스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개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시멘트가 좋더라도 메케니컬한 본딩은 따라갈 수 없다. 메케니컬한 뜻이죠. 즉 프랩을 잘하는 거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 명심하시고, 자, 프랩은 잘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프랩을 잘 하지 못할 때는 그때는 이제 어데시브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도 면대면에서 거칠기가 8이고 케미칼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랩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프랩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지르코니아로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들께서 예전에 이런 걸 많이 들어보시고요. 뭐 실리 코팅을 한다. 로카텍을 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 펑셔널 모노머를 이용한다. 뭐 크로스 링커를 이용한다. 자, 뭐 어려운 얘기지만, 자, 선생님 간단히 설명하면은 장석계 도제에서 본딩 메커니즘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걔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르코니아의 표면에 실리카를 박아 넣었어요. 실리카를 때려가지고 박아 넣는 게 로카텍이라는 겁니다. 그럼 박아 놓으면은 뭘 하면 됩니까? 실란 처리를 하면 되죠. 그죠? 하지만 박아 넣지 못하면 실란 처리가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실란 처리를 그래서 우리가 로카텍 처리를 하면은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서머 사이클링을 돌리거나 롱텀하게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게 나왔어요. 결과가. 많은 논문들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치과 가서 하면 이제 오히려 꼭 외우셔야 돼요. MDP. 자, MDP는 인산염계인데, 인산염계의 그 케미칼 본딩 에이전트입니다. 자, MDP가 예전에는 파나비아에 들어가 있던 건데, 얘가 특허가 다 풀리면서 지금 국내 지르코니아 본딩 에이전트나 모든 거에 다 MDP가 들어가 있어요. MDP. 자, MDP는 이제 케미칼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나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로카텍이나 코젯이라는 혹시 용어를 들어보셨으면 이거는 샌드 블래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르코니아 내면에 샌드를 치는데 그 샌드 알갱이에 실리카가 코팅돼 있어요. 이렇게. 코팅돼 있어서 지르코니아 표면에 때려 박으면 이 실리카가 이렇게 박히는 거죠. 실리카가 박히기 때문에 실랑 커플링 에이전트를 바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보시는 바같이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보통 100 마이크로 정도 되고 코젯도 30 마이크로 정도 돼서 마이크로 러프니스를 만들지는 못하고 마크로 러프니스를 만들었어요. 좀 사이즈가 큽니다. 러프니스가. 자, 근데 아까 제가 그 애칭을 하면 보통 1, 2 마이크로, 2에서 3 마이크로 정도 그 정도 나오고요. 우리 PFM의 사나막도 보통 20 마이크로 정도 두께가 나오는데 샌드를 치고 나면은 5 마이크로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너무 두꺼운 러프니스는 안 좋아요. 안 좋다기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MDP라는 거를 꼭 외워두시고, MDP는 뭐다? 아, 지르코니아나 메탈에
메탈에 쓰는 케미칼 에이전트다. 화학적으로 붙일 수 있는 케미칼 에이전트다. 자, 지금 장석계 도제하는 거 아니고요. 지르코니아입니다. MDP는 장석계 도제에 작용한다 안 한다?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MDP는 지르코니아에 쓰는 거다. 혹은 메탈에 쓰는 거다. MDP가 들어가 있는 거. 자, MDP가 왜 좋으냐 하면은 결국 인산염계인데 아주 사슬이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반응 속도가. 자, 그걸 어떻게 그래서 보통 제품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산염계 MDP나 얘들이 지르코니아는 이렇게 아주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치밀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얘가 작용을 하게 되면 자, 이러한 구조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뜯어내면서 억지로 개우 알기를 붙여서 여기 레진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붙진 않아요. 하지만 케미칼로 어느 정도 약간은 증대시키는 걸로 저희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MDP 말고는 다른 인산염계를 보면 이렇게 복잡해요, 사슬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보면요. MDP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바르고 나서 바로 에어를 부르라 그러고, MDP가 들어가 있지 않는 다른 포스포릭 액시드 아클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뭐 180초 기다려라, 60초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MDP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빨리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바로 에어를 부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케미칼하게 어떻게 본딩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마이크로 러프니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자, 물론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산으로 에칭하는 방법, 샌드 블래스트를 치는 방법. 보통은 기공소에서 샌드를 쳐서 오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샌드는 마크로입니다. 30에서 100 마이크로 정도 되는 파티클들이 때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1, 2, 3 마이크로 아주 그 작은 마이크로의 다공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애칭을 해야지 그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르에드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 오늘 수업 시간은 약간 지르에드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데요. 10분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지르에드는 원리는 간단해요. 너무 아주 안전한 원리인데 지르코니아에 나노 파티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노 파티클과 그 다음에 탄소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얘들이 바르고 나서 신터링을 해요. 지르코니아는 항상 신터링을 하잖아요. 자, 신터링을 하면은 나노 파티클 입자들이 지르코니아와에 달라붙어 버려요. 그 다음에 칼본이 1400도에서 날아가면서 약간의 다공성들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원리인데요. 그 외에 다른 성분들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좀 사정이 있고요. 자, 그래서 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까매요, 색깔이. 그래서 지르코니아에다가 바르면 까만색 표시가 되고요. 얘들이 1400도씨에서 탄소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신터링을 1500도씨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터링을 하고 나면 까만색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 제대로 발라졌는지 바르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저희가 낸 논문인데요. 저희가 낸 논문에 보면은 자, 거칠기가 자, 농도에 따라서 이게 지레드를 농도에 따라서 발라본 건데 자, 거칠기가 상당히 농도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프스 레퍼런스 보시면은 이게 지레드를 바른 겁니다. 자, 지레드 바른 표면을 보면은 컨트롤과 비교해서 상당히 거칠기가 증가되어 있는데요. 증가되어 있는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100배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1000배까지 올렸을 때 약간 확인이 되고 3000배 정도 올렸을 때 한 번 발랐을 때 약 2에서 3 마이크로 정도의 두께로 도포가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표면 처리 후에 신터링하고 난 표현인데요. 자, 이게 2 마이크로바입니다. 자, 이게 2 마이크로바거든요. 마이크로미터. 자, 그러면 실제로는 다공성 애들이 거의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다공성들을 가지는 표면이 되고, 자, 얘들 동글동글한 애들이 바로 나노파티클입니다. 나노파티클들이 신터링을 하면서 지르코니아와 완전히 붙어버립니다. 자, 더 확대를 해볼까요?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이게 1 마이크로바입니다. 1 마이크로바가 이 정도 크기인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1 마이크로 정도의 다공성들이 생기고, 항아리 형태의 그런 온폭 패여 있는 구멍들이 생기죠. 자, 그리고 얘는 신터링이 되면서 얘는 나노파티클들인데요. 이 나노파티클들이 신터링이 되면서 응결돼서 완전히 달라붙어 버립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옆에서 잘라보면은, 자, 이렇게, 이게 기존의 지르코니아 표면이고, 거기에 이렇게 쌓이듯이, 자, 여기는 4마이크로 나온 건 2번 바른 겁니다. 2번. 아까 좀 농도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많이 바른 거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고 아주 강하게 이어져 있고 그 하방은 마치 항아리처럼 모든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자, 이러한 러프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에천트에 의한 에칭에 의해서 만들어진 러프니스는 산 형태라면 자, 이렇게 증착을 시켜 만든 그 러프니스는 항아리 형태입니다. 자, 항아리 형태죠. 자, 항아리 형태고 같은 지르코니아 기지 소결을 시키면서 붙여버렸기 때문에 이 강도는 아주 강하게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딩 스트레스를 보면요. 본딩 스트렝스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보통 컨트롤 2역이라면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GA30이나 GA15 정도를 쓰시면은 몇 배 정도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시얼본드 스트렝스인데요. 이게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냥 실험을 한 게 이 정도고요. 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지르코니아에 약간의 러프니스, 샌드를 친 러프니스를 보시면은 여기 어떤 애들은 붙어 있고요. 여기 레진이 뜯고 나서 있는 까만색이 붙어 있는 애들이고 요 애들은 떨어진 애들입니다. 깨끗하게 떨어지죠. 여기 보시면은. 붙어 있는 애들은 붙어 있습니다. 러프니스가 어느 정도 있거나 그 다음에 케미칼, MDP를 사용한 MDP 아까 말씀드렸던 케미칼 에이전트를 썼던 본딩 그 지르코니아 본딩 에이전트를 사용한 경우에 10편입니다. 자, 그러면 지뢰들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응집되면서 이 항아리 안에 레진이 꽉 끼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지르코니아가 그 레진이 인게이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확대해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르코니아 그 나노파티클 입자 위에도 얇게 막이 덮여 있는데 이건 깨지면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자, 여기는 왜 붙었냐면 MDP라는 케미칼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러프니스가 없는 지역에서는 여기에 달라붙도록 만들고 하방에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 이런 러프니스는 이게 1마이크로 빠입니다. 약 1마이크로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러프니스 안에는 레진이 파고 들어가서 태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서머 사이클링을 돌리고 나서인데요. 서머 사이클 5,000번을 돌리고 나서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언급을 하고 싶지만 조금 참겠는데요. 이 불산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얘도 물론 증대가 됩니다. 이렇게 증대가 되는데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아주 안전하게 그냥 바르기만 하고 신터링만 똑같이 해도 이렇게 이제 상당한 그 통계적 위성을 가지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뭐냐면요. 2015년도에 저희 대학에서 국내에서 팔고 있는 모든 MDP나 인산염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케미칼 에이전트가 함유되어 있는 셀프 어데시브 레진 시멘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얼본드를 테스트했습니다. 자, 그때 보통 한 3에서 4 정도 메가파스칼 정도의 시얼본드 스트렝스가 나왔고요. 저희 이번 실험에서도 유사하게 MDP를 사용하는 시멘트를 썼기 때문에 약 4 정도의 메가파스칼이 나온 반면에 자, 서머 사이클을 돌리고 나서는 약간 감소했지만 어쨌든 서머 사이클을 돌리고 나서도 약 12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시어본드 스트렝스를 유지하는 걸로 봐서는 약 이게 3배 정도는 계속 증가된 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다 이런 단정적인 말씀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보다는 상당히 혁신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산에 의해서도 약 2배 정도 리텐션이 유지가 증가되는 건 확인하였지만 그 가공이 어렵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런 지뢰들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심플하고 그 대신 메케니컬 스트렝스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박시영 기공사 선생님이 저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메릴랜드도 잘 안 했는데 지르코니아로 저희 교실에서는 지금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한 붓을 쓰셔야 되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려고 좀 찍어서 쓰고 있는데 스포이드로 반드시 덜어내서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노파티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바로 응집이 되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덜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붓을 안에 넣지 않은 이유도 붓도 꼭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바르고 나서 신터링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이 까만색이 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뭐가 증가된 겁니까? 거칠기가 일단 증가됐어요. 자, 거칠기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케미칼 에이전트를 도포합니다. 자, 물론 제가 Gsem을 썼기 때문에 MDP가 들어가 있는 Gsem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르코니아 라이너를 안 써도 되지만 화학적 기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라이너를 한번 발라주고요. 발라주고 레진 시멘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Gsem을 쓰는 이유는 이게 Gsem이 좋다 이게 아니고 Gsem이 강도가 좀 셉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면대면 접촉을 하는 그런 레진 본딩 시스템에 있어서는 약간 강도가 센 그런 시멘트를 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리오링크나 이런 거 쓰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을 사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납작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누울 수 없는 환자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너무나 사고를 크게 당하신 분이어가지고 앉아서 치료하신 분인데, 어쨌든 뭐 잇몸이 좀 안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쓰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적응증이 되는 것은 모든 지르코니아 내면에 바르는데요. 보통 기공사 선생님들이 내면을 손을 댑니다. 크라운, 그죠? 보통은 손을 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내면에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정밀도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만약에 기공소에서 정밀도의 문제로 내면을 손대게 된다면 마진 부위에라도 발라주시면, 마진 부위는 손대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기공사가 마진 부위를 손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공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아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진 부위에만이라도 발라주시면은 유지력에는 확실히 증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30분 약간 넘겼는데요. 상당히 죄송한데 이렇게 해서 뭐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1분만 정리하면은 장석계 도제 유리창 같은 장석계 도제, 이맥스 같은 애들은 자, 불산 처리하고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바른다. 자,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한 뒤에 시적한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러프니스와 그 다음에 케미칼 본딩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르코니아는 러프니스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케미칼 본딩은 어느 정도 지금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멘트도 조금 면되면은 좀 강한 시멘트를 써주시자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프로토콜 잠시 보면은 설마 아직 로카텍을 쓰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카텍은 샌드 브레스팅을 치는데 거기에 실리카가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르코니아 표면에 샌드를 친과 동시에 실리카를 박아 넣어서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발라야 돼요. 장석계 도제처럼 만약 얘를 찢었다면. 하지만 보통은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만 바르고 레진 시멘트를 썼었는데 얘는 케미칼한 것만 얻는 거예요, 지금. 메케니컬한 러프니스는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셀프 어데시브 레진 시멘트를 바로 쓰시는 거는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도 전부 케미칼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지르 애들을 쓰면서 러프니스를 만들어주고 마이크로한 러프니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샌드는 마크로고요. 얘는 마이크로입니다. 우리가 레진이 좋아하는 수 마이크로 정도의 아주 작은 다공성 구조. 자, 그 다음에 러프니스를 만들고 나서 트라인을 충분히 하시고 그 이후에 케미칼 에이전트인 셀프 어시브 레진 시멘트를 바로 쓰시든지 아니면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서 시멘트를 쓰시든지, 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본딩력이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하지만 지르코니아 본딩이 이러한 러프니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장석계 도제보단 강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지르코니아 이제 러프니스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쓰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맥스 정도는 아직 안 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러프니스를 만들면서 바로 케미칼 에이전트가 도포되는 기존 장석계 도제의 프로토콜과 다르게 얘는 러프니스 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케미칼 따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해보면은 지금 저희 실험상에서 약 15 메가파스칼 정도 실험 온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석계 도제는 20 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 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지르코니아의 본딩 프로토콜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장석계를 따라가기는 아직 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케미칼 에이전트만 사용했던 것보다 마이크로 러프니스의 증대가 확실히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약간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하고요. 지금 채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로 연결하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빨라서 죄송한데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집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너무 조용하시네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제 개인 카톡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주에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